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과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와 그 얘기와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예외 구간에서 왜 그런 예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에 대해선 바로 이 영상에서 했었죠. 오늘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이온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커지는데 왜 중간중간 그렇지 않은 구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봅시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나타낸 표예요.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구간이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역전되죠. 원래는 풍소가 베릴륨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고 산소가 질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해보죠. 그걸 알기 위해선 이렇게 오비탈 전자 배치를 봐야 해요. 이건 베릴륨의 오비탈 전자 배치, 이건 풍소의 오비탈 전자 배치예요. 우리가 전자를 뗄 때, 즉 이온화 시키기 위해서 베릴륨은 ES에 있는 전자를 떼고 풍소는 EP에 있는 전자를 떼요. 그러면 EP에 있는 전자를 떼기가 더 쉽거든요. 왜 쉬운가 봅시다. 왜 쉬운가 봐요. 결론은 EP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이래요. ES 이게 1S, 이게 1S, 이게 ES, 이게 EP의 에너지 준위라고 치면,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무한대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오비탈이 있겠죠. 우리는 E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보내면 이온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요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겠죠. 그래야 1S에 있는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올라갈 테니까요. 오비탈로 올라갈 테니까요. 이때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하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보이죠? E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오비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와 E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 오비탈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어때요? EP 오비탈을 무한대로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올릴 때 에너지보다 훨씬 적네요. 즉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들겠네요. 아시겠죠? 이런 이유로 풍소가 베릴륨보다 오히려 더 낮은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엔 다음, 산소와 질소에서는 왜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자, 이게 질소와 산소의 오비탈 전자 배치예요. 질소는 요 전자를 띄면 되고 산소는 요 전자를 떼면 돼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를 떼는 거니까요. 요 전자를 떼면 되는 건데, 이 질소의 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혼자 방 안에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전자를 보면 서로 반발하고 있죠. 왜요? 왜 반발하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서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불편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를 떼려고 하면 이 전자가 이미 반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떼기가 쉽죠. 이 혼자 편안하게 있는 전자를 떼는 것보다 훨씬 더 떼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이온화 에너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온화 에너지의 역전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긴 다뤄요. 문제도 나오죠. 하지만 왜 역전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선 다루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2족과 13족, 5족과 16족에서 역전이 일어난다. 2, 3, 5, 6. 2족, 13족, 15족, 16족. 2, 3, 5, 6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걸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실 외우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건 과학이 아니죠. 그건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이죠.
과학은 겨우 그 정도의 도구가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왜 그런지 알면 더 잘 외워지고 혹시나 까먹었을 때 다시 떠올릴 수 있죠. 왜냐면 난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시겠죠? 제가 좀 약간 이상하죠? 너무 늦은 시간이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 안녕.